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동초등학교의 축구부 감독으로 있는 이승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도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리지만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게 미리 성인들을 따라가려고 하고 흉내 내려고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는 학생이 가져야 되는 기본기에 충실하면 나중에 결과가 좋을 거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 감독을 하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은 제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봤을 때입니다. 뭐 청소년 대표가 되고 A 대표가 되고 프로 계약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잘 적응하고 결혼하고 아이들 놓고 잘 사는 거 보니 참 잘 가르쳤구나 라고 좀 뿌듯한 그런 감정이 좀 생기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저는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좀 많은 걸 주려고 하는데 또 제가 어렸을 때 또 그랬던 것처럼 좀 그냥 무서운 선생님, 좋긴 좋은데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든 선생님,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 지도자 길에 들었을 때는 제 지금 돌아가신 중학교 은사님이 계시는데 너는 지도자 생활을 한번 해봐라. 은사님이 봤을 땐 너는 아이들을 잘 가르칠 거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의 킥오프는 처음 지도자 생활 했을 때 그 아이들하고의 지도할 때의 그런 좋은 감정, 좋은 느낌,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제가 사실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어립니다. 지도자로서는 하프타임을 지나서 지금 후반전에 가 있는 건데 제 개인적인 삶으로는 또 제2의 또 제3의 인생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좋은 선수 또 우리나라를 대표할 선수를 후반전에 더 만들어 낼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먼저 들어오면 일단 분위기를 먼저 보죠. 공기가 괜찮은지, 아이들하고 엄마의 관계는 괜찮은지, 분위기가 엄마하고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괜찮은지. 그 다음에 뭐 빨리 일단 씻고 나서 아이들하고 뭐 하고 놀까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너무 잘 따라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잘 따라주고 저하고 잘 놀아줘서 항상 아이들한테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학교에선가 미술학원인가 어디 가서 무슨 과제가 있었는지 우리 집 이제 아빠 얼굴, 엄마 얼굴, 동생 얼굴, 자기 얼굴을 그려서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아빠, 내가 이걸 그렸어 하는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이건 뭐지? 딱 봤는데 제가 3번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네. 내가 4번째가 아니라서. 그래서 엄마가 1등, 자기 2등, 아빠 3등, 자기 동생이 4등.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둥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점들 채워주고 또 아이들도. 근데 뭐 그 아빠는 늘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서열이 꼴찌라고.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아빠가 친구처럼 좀 잘 놀아주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아빠 먼저 생각하고, 저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신랑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서열은 일이 저희 집의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친구 같은 아빠 다 괜찮은데 한 번씩 가족 단위로 뭐 친구들이랑 나들이를 간다든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나들이니까 들떠서 막 저는 예쁘게 차려입고 아이들도 막 예쁘게 꾸몄는데 방에서 이제 정말 편안한 복장으로 나타나면 좀 실망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데 원체 성격이 털털해서 옆에 잔소리를 해도 뭐 어때, 이게 내 모습인데 하고 나갈 때가 많은데, 그래도 아내로서 또 아이들 아빠로서는 조금 어떨 때는 멋지게 꾸며서 같이 나들이도 가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너무 털털한 거, 너무 편한 복장만 입으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참 많이 미안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아이들하고 어디 다닐 때 집사람이 저희한테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승현이 아빠 사복 좀 입고 다니면 안 될까? 아이들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익숙함이 당연함을 만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익숙하니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빠를 보는 시각, 그다음에 주변 그 아이들 부모, 친구 부모님들이 승현이 아빠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아빠의 그 추리닝 입은 모습만 봤는데, 오늘만큼은 아빠도 이렇게 멋있게 변할 수 있고 또 우리 가족에 감동이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기억에 잘 없습니다. 제 옷을 산 지가 사실은 기억이 잘 없습니다. 특히 추리닝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그 구입해 주는 걸 입고 약간 그 긴장도 되고 또 반대적으로 기대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성복 의류매장 소장 최창민입니다. 보통 중년분들과 마찬가지로 편한 옷 위주로 트레이닝복을 자주 입으시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체격이 좋으신데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날씬하신 편이라서 상체는 슬림한 느낌으로 가고 하체는 밸런스를 맞춰서 조금 여유롭게 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림하게 입는 게 아직은 유행이긴 한데, 그렇게 슬림하게 입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핏으로 가서 중후한 느낌을 살리는 스타일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트 스타일의 캐주얼 룩, 야상 스타일의 비즈니스 캐주얼, 그리고 단정한 정장 스타일 준비했습니다.
스타일이 고객님이 원하시는 중후한 이미지에도 잘 맞으셨고 체격이 좋으신 분이라서 한 벌로 입으셨을 때 훨씬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바뀔 수 있는지. 내 스스로 바뀐 걸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러니까 놀라운 것보다 기대가 더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딸이 못 찾지 않을까, 아빠를. 매일 그냥 뭐 저는 추리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입고 다니는데 아이들은 그게 그런 당연한 모습에 익숙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 아빠가 이 변한 모습을 봤을 때는 거의 좋아서 놀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심플한 안경을 끼는데 정장하고 맞는 지적이고 검은색인 뿔테 안경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안경사 권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봐드렸던 우리 내방하신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장이 굉장히 크시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분치고 피부톤은 좀 밝으신 편이었어요. 밝으신 편이고 뭐 헤어 컬러도 조금 밝게 하시고 하다 보니까 또 정장이나 이런 거에 또 잘 받는, 또 뿔테가 이렇게 조금 쌀쌀한 날씨에는 좀 더 분위기 있는 느낌도 줄 수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전에 쓰고 계시던 얇은 메탈 스타일에서 벗어나가지고 안경의 스타일과 모양, 뭐 색상, 굵기 전체적으로 좀 완전히 좀 바꿔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해드리려고 바꿔드렸습니다. 구두는 신어본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한 8년? 결혼식 할 때 잠깐 신고 그 다음에 거의 신어보지 않았다고 봐야 되죠. 평소에는 활동성이 좋은 운동화를 많이 신죠. 제가 하는 일이 아이들하고 항상 움직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운동화 위주로 많이 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년째 구두를 손수 직접 만들고 있는 김혜옥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평소에 그 트레이닝복 위주로 항상 입으시다가 좀 변신을 시도하고 싶은데 정장을 아주 깔끔하고 모던한 정장을 입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신으시던 거하고 차이가 너무 나면은 조금 본인이 신으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세미 정장 구두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평소에 운동화만 많이 신으신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조금 디자인이 복잡거나 하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조금 더 단순한 형태를 추천해 드렸는데 입고 있는 옷하고는 조금 안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중년들이 많이 선호하고 편하게 신으시는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은 청바지도 괜찮고 약간 세미 정장에도 괜찮아요. 콤비를 입었을 때라든가. 정통 리갈에서 좀 단순화시킨 세미 리갈 형태입니다. 그래서 연령대 불문하고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는 디자인이에요. 정장 옷에도 괜찮고 청바지 캐주얼복에도 괜찮고 그리고 앞코가 그렇게 뾰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너무 뭉통하지도 않고 요 정도 같으면은 그냥 체격에 적절하게 잘 어울리시는 디자인이고 색상도 밤색이라서 너무 그렇게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색상이라서 제가 추천해드렸습니다. 운동화를 신었을 때는 매일 신는 거라서 대충 내 발무늬가 밀리수가 얼마일 거라고 생각하고 딱 신으면 맞았는데 구두는 사실은 대충도 감을 못 잡은 상태였죠. 그런 것도 잘 몰랐고 근데 또 이제 운동화 신었을 때는 조금 뭐 이렇게 활동적인 스스로 그냥 이렇게 느낌도 그렇지만 딱 정장을 입고 구두를 딱 신어 보니까 좀 남전해지네요. 이렇게 좀 다리도 모아지고 조금 이렇게 정숙해지고 좀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정장과 구두 패션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나서 가족 사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그 추억에 남을 만한 가족 사진을 찍고 집에 가서 매일 했던 것처럼 아이들과 즐겁게 놀이하고 저녁에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좀 많이 설레었습니다. 보통 머리만 자르고 갑니다. 이런 뭐 전문적인 시술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어스타일리스트 박초윤입니다. 네, 우리 주인공님은 평범한 중년 남성분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머리가 손질이 좀 덜 돼 모량이 약하고 그리고 두상이 이제 볼륨이 없는 그런 스타일을 하고 계셨어요. 시급해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커트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덥수룩해 보였고 세치 커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스타일, 그런 부분만 수정하시면 굉장히 젊어 보일 것 같았습니다. 네, 평소에 투블럭 스타일을 자주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젊어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투블럭 스타일도 잘 어울리시긴 하시지만 오늘 멋진 정장도 입고 오셨고 그리고 모량도 많으시고 하셔서 저는 오늘 댄디한 스타일로 깔끔한 스타일을 추천드렸고 얼굴형에도 아주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인공님께서 붉은색 톤의 얼굴 그 컬러를 가지고 계셔서 이왕이면은 붉은색이 안 들어가 있는 내추럴 브라운으로 염색을 해드렸고 그 컬러로 하시면은 얼굴빛이 조금 더 환하고 조금 더 인상이 좋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어스타일리스트 김태은이라고 합니다. 보통 중년 남성분들처럼
지성과 민감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DP였습니다. 야외 활동 같은 경우 야외 활동을 하고 나시면 바로 세척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샴푸 같은 경우는 꼭 밤에 해주시고 샴푸를 하시고 거품이 나 있는 상태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방치를 주시면 훨씬 더 깨끗하고 건강한 두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헤어스타일까지 완성을 하니 영국 시사 같은 모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럽 축구 감독님 같은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신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보람했어요. 왔을 때는 제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앉았는데 잠시 눈을 감고 떴는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처음 봤을 때 아마도 우리 아빠 너무 멋있어, 최고, 이런 말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제가 사실 좀 피곤하겠지만 앞으로 좀 이렇게 하고 다녀라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연애 때처럼 설레는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오빠도 많이 설레했었는데 저도 오늘 일하는 내내 어떻게 변했을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 웨딩 촬영할 때 그런 멋진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막 기대감과 설레감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마냥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멋있을 것 같아요. 먼저 키도 크고 체격이 있어서 정장 같은 것도 참 잘 어울렸을 텐데 그런 옷을 입을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엄청 멋지지 않을까. 앞으로는 오빠 자신도 좀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멋있는 아빠, 멋진 신랑 그런 모습만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멋진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정원, 아빠가 어떻게 변신해 주겠어? 신발 바꾸고 멋진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해. 눈물 나면 눈물 흘리고. 알겠지? 눈 감고 잘 들어야 돼. 자, 이제 읽는다. 사랑스러운 현정이에게 난 난생 처음 손편지를 씁니다. 내 인생에서 VIP를 만난 건 로또라고 생각해. 내가 말했지, 로또는 평생 맞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많이 속상했지. 우리의 인생은 맞지 않는 로또처럼 종착역까지 서로 맞춰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노력의 결과물인 사랑이라는 자양분을 먹으면서 인생의 종착역까지 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의 인생의 첫 선발 찬스에 나의 VIP인 당신과 장기 계약을 하고 옵션으로 2명의 선수와 자동 계약에 성공했지.
바로 나의 두 천사인 이승현, 이종호. 이름만 들어도 피로와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선수들이지. 밖에서는 선수들을 지도하고 조율하는 감독이고 집에서 자상하고 부드럽고 배려심 많은 감독으로 최선을 다할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빠가. 사실은 오늘 편지 속에서도 얘기했는데 처음에 만나서 나는 너 만난 거 로또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그 결혼하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아, 우리 왜 로또라고 하는지 알지? 안 맞아서 로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난인 줄도 알면서 한편으로는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다시 진심을 들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행복하게 이 가정을 잘 이끌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좀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헤드트릭은 첫 번째 골은 저희 와이프를 만난 것이고 두 번째 골은 딸을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 골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2대1로 지고 있다가 2대2를 만드는 상황입니다. 지고 있다가 동점골을 만드는 상황은 그 아주 짜릿한 그런 느낌이 있는 골입니다. 마지막에 헤드트릭의 세 번째 골은 저희 아들을 만난 것인데 왜 제 아들이 골든골이냐면 저희 형제 중에 삼남일녀 중에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종호가 아들로 태어나서 저희 집안의 골든골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는 걱정 반, 기대 반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걱정보다는 희망, 희망보다는 확신 이렇게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변하는 모습을.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짱입니다.